뉴욕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자면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엠파이어 빌딩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경제, 예술 패션의 중심지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일하는 글로벌 허브입니다. 뉴욕의 야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타임스퀘어와 같은 번화가의 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은 고층 빌딩에서 보는 야경은 환상적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도시 뉴욕에 태어난 그녀가 있습니다. 패션 감각도 남달랐으며 뉴욕에서 잘 나가는 의류 매장도 소유하고 있어요. 사업을 늘리며 승승장구한 그녀는 결혼하는 시기도 놓칠 정도로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늦어질 만큼 열정적이었던 그녀가 언제부터인지 한국에 살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에밀리예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성장한 외동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금융업계, 특히 투자은행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런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죠.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체격이 유난히 작고 허약한 아이였어요. 갓난아기 때는 두 눈만 깜빡이며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몸도 점점 야위어갔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혹시라도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밤낮 없이 저를 돌보셨죠. 부모님은 몸에 좋다는 약을 구해다 주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까 싶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셨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 보셨고, 지칠 법도 한데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점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또래 친구들처럼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끝없는 정성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패션을 좋아하게 된 건 어릴 때부터였어요. 그냥 옷이 예뻐서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의 느낌이 확 바뀌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패션 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하지만 관심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20대 초반, 뉴욕의 패션 거리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트렌드를 공부하는 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다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냥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주고 더 어울리는 걸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덕분에 제 자신이 더 멋져 보이는 것 같다면서 쇼핑할 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큰 행복을 얻었어요. 그냥 옷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뉴욕에서 일하면서도 한국 패션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서울 패션 위크라든가 동대문에서 열리는 신진 디자이너 쇼 같은 곳이요. 한국은 패션이 정말 감각적이고 개성적이면서도 세련됐거든요. 그런 감각을 배우면서 내 매장에도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됐어요. 지금은 뉴욕에서도 한국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서양 스타일만 고집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감성을 적절히 섞어서 제안하는데 그게 신선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처음에는 작은 매장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어요. 마치 서울의 명동이나 코엑스몰처럼 북적이는 곳이랄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매장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해요. 패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더 빛나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자신감을 찾고 더 멋져 보이는 순간을 함께할 때 제일 뿌듯해요. 한국에서 배운 감각, 그리고 뉴욕에서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패션을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때는요,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뉴욕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될 만큼 소중한 공간이었죠. 연기를 배우며 무대에서 연습했던 시간,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꿈을 키웠던 날들이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야를 넓혀 나갔어요. 뉴욕은 꿈을 이루기에 완벽한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저 역시 이 도시를 사랑했어요. 또한 트렌디한 부티크와 아트 갤러리를 보았죠.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찾는 일은 저만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친구 샤론이 매장에 놀러 왔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져왔고,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해왔어요. 뜬금없이 샤론이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제게 한국도 다녀오면 좋을 거라 조언했죠.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떠나자고 했어요. 샤론은 창밖을 보며 여행 이야기를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샤론과 수다 떠는 기분이었지 한국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샤론은 한국의 사찰 문화와 불교 수행 방식에 매료되어 있었고,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사찰에서 생활하며 불교의 수행과 일상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녀는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 너무나도 특별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스님들의 생활 방식, 헤어스타일, 그리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옷차림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다면서 스님들의 머리 모양과 옷 스타일에 이야기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말해주는 샤론이 귀엽기까지 했어요. 한국에서 단순함의 미학을 배운 것 같다면서요. 저는 샤론의 이야기를 들으며 뉴욕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대해 상상했어요. 뉴욕은 화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잖아요. 반면 샤론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사찰과 불교 문화는 깊은 고요와 사색이 흐르는 공간이었어요. 그저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했던 저에게 그녀가 말하는 명상의 순간들은 낯설면서도 묘한 매력을 느끼게 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한 샤론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샤론이 경험한 세계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션과 예술이 넘치는 뉴욕을 떠나 조용한 사찰에서 명상을 하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경험해보는 것도 저에게는 색다른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고요한 새벽, 절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는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더라고요. 샤론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듣기만 해도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았어요. 샤론은 한국에서의 그 시간이 마음 깊이 울렸다고 했고, 뉴욕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여운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샤론이 말해줬던 한국 스님들이 뉴욕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방문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사찰 음식도 선보이고 명상 체험도 진행하신다고 해서 정말 궁금해졌어요. 게다가 브로드웨이 번화가에서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이 뉴요커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가봤는데 사찰 음식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몰랐어요. 화려한 양념 없이도 깊은 맛이 나고 채식 위주인데도 맛의 조화가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단맛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나물 요리와 간이 세지 않은데도 깊은 감칠맛이 느껴지는 국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도 나올 정도로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문득 바쁘게 지내다가도 한국 사찰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나 조용한 명상의 순간이 떠오르곤 해요. 뉴욕이라는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잠시나마 그런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고 뭔가 색다른 감동으로 남았어요. 뉴욕의 겨울은 언제나 북적이죠.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벼요.
그런데 그날 제 매장을 방문한 스님들은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 두 손을 모아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까지 뉴욕의 화려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매장에 단골이셨던 할머니 한 분이 스님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며 매장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스님들의 검소한 차림과 점잖은 말투가 참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저도 모르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뉴욕 스타일의 옷을 선물해 드려도 될련지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스님들께서도 당황하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응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12명의 스님들 사이즈를 하나하나 측정하면서 맞춤 의상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스님들도 이 돌발적인 제안이 신기했는지 서로 웃으며 즐거워하셨고 할머니께서는 이 기회를 빌려 사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뉴욕에도 템플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저도 사찰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전통과 불교 문화에 대한 궁금증도 점점 커졌고요. 그날 이후 스님들과의 짧은 만남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그분들은 쇼핑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수행을 세계 곳곳에서 나누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옷을 선물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 그들과 색다른 문화 교류를 경험하게 됐어요. 한편 매년 겨울이 되면 제 매장을 꼭 찾는 한국 남성이 있어요. 벌써 7년째 빠짐없이 방문하는 그는 뉴욕에서 쇼핑을 하면서도 늘 찾아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연말이 되면 그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는 중후한 외모의 머플러를 즐겨했고 머스 스타일의 복장과 차가운 외모는 도도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해마다 찾아오던 매장이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여유로운 표정과 넉살 있는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롱다리를 소유한 그는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한 보헤미안 같았어요. 군더더기 없는 패션 감각이 남달라서인지 자꾸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도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본다는 걸 느꼈는지 갑자기 저녁 초대를 했어요. 이름은 김찰스, 38세로 아버지는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디자인 일을 이어받아야 해서 공부하러 뉴욕에 왔다고 했죠. 여러 매장이 있지만 연말이 되면 제 매장을 꼭 찾는 이유는 공간 디자이너가 너무 멋지게 작품을 배치해 놓아서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감각도 남달라 보였어요. 우리는 패션, 인테리어, 유행 등 시대를 앞서가는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완벽하게 공감했어요. 왠지 사업 파트너 같은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옷에 구애받지 않고 멋스럽게 걸치며 맨해튼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기분이었어요. 뉴욕의 겨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고 연말 시즌이 되면 더욱 분주해져요. 이렇게 특별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패션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경험은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주니까요. 저는 항상 유행을 따라가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저만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어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해 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뉴욕에서 처음 패션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개성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찰스를 만나 만남을 이어왔어요. 찰스는 제 패션 감각을 누구보다 먼저 인정해준 사람이었고 패션에 대한 열정도 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함께 패션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러다 찰스 덕분에 그의 아버지를 소개받았는데 그분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패션 사업가였어요. 덕분에 제 사업을 확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커리어도 점점 성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완벽해 보이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찰스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찰스와 저는 늘 결혼을 꿈꾸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조금 이른 타이밍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제 사업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고 커리어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새로운 생명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리고 싶다고 말했는데 찰스는 흔쾌히 수락해 주었어요. 원래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점점 불러오는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미국 공항에 갈 때마다 느꼈던 어수선한 분위기와 특유의 냄새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국 공항은 언제나 넓고 깨끗했고 공기조차 쾌적했어요. 찰스도 깔끔한 성격이라 그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공항을 보면서 정말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철저해 감탄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결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사업도 사랑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까지. 제 인생이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배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획했던 일정은 잠시 미루고 공항 근처 숙소를 급하게 잡았어요.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니 한국이 정말 다르다는 걸 실감했어요. 길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건물들은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며 도로 위의 차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도 너무 친절하셨어요. 뉴욕에서는 택시 타면 목적지만 말하고 조용히 가는 게 익숙한데 한국에서는 기사님께서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내릴 때도 편안한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사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라면 아이를 키우기에 정말 좋은 나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하니 호텔 직원분이 직접 차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런 배려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피곤해 보였는지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는 다들 바쁘고 각자 할 일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동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런 한국에서 살고 있고 제 곁에 찰스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욱 기대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5일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서비스가 뛰어나고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하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최고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여행 중 몸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다행히 푹 쉬고 나니 컨디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는지 찰스는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청결했고 내부도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사분께서 너무나도 친절하셨습니다. 임신 초기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진료라도 수백 달러가 기본이고 응급 상황이나 정밀 검사는 수천 달러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인데 한국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불교를 알리신 양동 스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하자마자
스님께서 우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옷을 선물로 드렸는데 스님께서 이 옷은 특별한 행사에서 입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찰에서의 평온하게 스님과 나눈 대화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불교 사찰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참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가 내 내면의 혼란을 정리해주는 듯 하더라고요. 사찰 풍경도 너무 고요하고 세심하게 가꿔져 있어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잘 정돈된 잔디밭 위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듯 보였어요. 여러 개의 정각 안에는 불상을 모신 주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서 참배하는 분들의 모습이 경건하게 다가왔어요. 불교에서 명상을 하면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그 의미가 더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뉴욕의 사업이 커지면서 매장을 늘려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찰스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어요. 매장도 관리해야 하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앞이 막막했어요. 그래도 결국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당분간 찰스가 매장을 운영하고 저는 건강을 되찾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잠시 쉬어야 했고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아이와 찰스와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해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기적인 건강검사를 받으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한국 의사들의 세심한 진료와 전문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덕분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교를 어디서 할까 고민하다가 불교 사찰을 선택했어요. 한국 불교의 정적인 분위기와 명상의 힘이 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신기한 게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한국 불교가 제게 또 다른 영감을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아이와 함께 평온을 찾고 싶어요. 사찰에서의 시간 덕분에 잃어버렸던 내면의 균형을 되찾게 됐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나아가 보려고요. 찰스는 여전히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당분간 아이를 위해 잠시 쉬기로 했어요. 워낙 오랫동안 일만 해왔던 터라 이렇게 쉬면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아버님은 한국에서 꽤 유명한 디자이너라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아버님을 도와드리면서 새로운 의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김치볶음밥도 너무 맛있게 먹고 한복도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딸을 낳고 지금은 뉴욕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금융업계에서 은퇴하신 후 한국에서 딸 노아를 돌봐주시기로 하셨지요. 덕분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하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운을 차리시지 못하시더라고요.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점점 야위어 가셨어요. 결국 뉴욕으로 가서 직접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본 아빠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셨고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릴 땐 누구보다 든든했던 분이셨는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치료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가족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변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제가 체질이 약하게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정말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덕분에 지금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저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는 게 쉽진 않았어요. 뉴욕에서 오래 생활하셨던 만큼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걸 많이 고민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들려드렸어요. 특히 병원 시스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기다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진료비 부담도 크지만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이곳에서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었으니까 부모님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했어요. 또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복지 정책이 정말 잘 마련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있어서 부모님이 노후를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부모님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긴 설득 끝에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뉴욕에 계실 때보다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미국에서는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노후 생활을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 노인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 시아버지께서도 부모님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이 부모님께도 감동이 되었나 봐요.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정말 기뻐요. 찰스도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 사업도 잘하고 있어서 참 믿음직스러워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늘 든든하고 감사하죠. 그런 찰스를 보면서 저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온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구나 싶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부모님께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한국에서 부모님도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가끔 부모님께서도 절에 가셔서 차 한잔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 문화가 참 신기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감동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에 믿음직한 지원군들이 있어서 늘 든든해요. 딸 로아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덕분에 앞으로 한국과 뉴욕을 오가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찰스와 함께 노년을 절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스님들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면서 수행도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에밀리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딸을 낳기 위해 한국까지 오기로 한 결심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용기가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에밀리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기대되네요. 에밀리의 한국에서의 생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